오늘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소재하는 건축부지 경매 물건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이 물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 나온 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지목은 대입니다. 면적은 64평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7억 5천만원인데 현재 4억 8천만원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액의 64% 수준입니다. 4개월 전인 2021년 9월에 누군가가 단독으로 8억 원에 낙찰받았다가 대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인근에는 온천장 지하철역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4주택 재개발 구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온천 4주택 재개발은 삼성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특별 공급은 1월 13일 목요일이고 1순위 청약일은 1월 14일 금요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해 보시면 되겠네요. 분양 가격은 7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2,200만 되네요. 시당초 이 경매 물건은 토지 위에 무허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전모 씨가 매매로 취득했었는데 취득하고 10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1986년에 배우자 정모 씨와 자녀 AB 씨에게 상속됐습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 서모 씨가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집주인 정모 씨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라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17년 5월에 경매를 넘겼는데 이때 토지 지분은 20분의 6이었고 그 면적은 약 19평 정도였습니다. 감정평가액 1억 6천만원 정도였는데 2018년 6월에 부산에 사는 남모씨가 1억 4,700만원에 낙찰받았었습니다. 토지 지분만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은 상대방 공유자 측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낙찰받은 남모씨의 토지 지분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건물 소유자들이 지료를 납부하기가 싫어서 건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모씨는 낙찰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그 4개월 동안만 지료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인정받은 지료는 272만원이었습니다. 남모씨는 토지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를 하면서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지료를 받을 계획이었을 겁니다. 근데 상대방 층이 건물을 철거해버리니까 맨땅이 되어서 지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남모씨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토지 전체를 경매로 넣어서 그 낙찰 대금에서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으로 토지 전체 64평을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최초 감정가액이 7억 5천만원이었는데 현재 4억 8천만원까지 유찰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첫째, 건축허가 가능한가라는 것과 둘째, 가능하다면 건축을 했을 경우 사업성이 있는가, 셋째, 사업성이 있다면 얼마에 입찰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건축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거든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꼭 4m가 아니라도 됩니다.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3m가 돼도 되고요. 막다른 도로는 2m가 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허가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매 사건의 위성지도를 살펴보면 아래쪽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고 위쪽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황은 막힌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매 나온 땅에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이 4m인데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다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로드뷰를 봐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m 정도의 도로에 접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지적도를 살펴보면 지적도는 아래쪽은 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위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동쪽으로도 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지역 땅인 경우에는 이런 막다른 도로에 접했을 때는 10m 이하의 지점에 있는 땅은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 이상의 지점에 있는 땅은 6m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경매 물건은 남쪽의 도로로부터 80m 정도의 지점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현황은 4m이기 때문에 6m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4m 도로에 접해야 되냐 6m 도로에 접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가로지르는 기준은 막다른 도로냐 아니냐인데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주위 환경하고 도로의 폭부분을 관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해당 경매물건으로 도착해서 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적도상은 막다른 도로였지만 현황에 가보니 막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다른 도로라는 것은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북쪽으로 현황도로가 있었지만 이 현황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사유지였거든요. 이 사유지의 현황도로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이 골목길은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북쪽의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면 그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 골목길은 막다른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현황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황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정 모양이 세로로 길게 이렇게 잘려 나간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부분의 일부 현황은 도로이긴 하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은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 경매물건은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게 되고 막다른 도로까지 길이가 80m 정도이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6m 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건축선 후퇴를 해야 되는데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3m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도로 끝 지점에서 1m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11제곱미터인 약 3.3평 정도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3.3평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평당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5천만원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싸게 사야 되겠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하자는 앞서 말한 막다른 도로로 인한 접도 요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버려지는 3.3평은 돈으로 바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막말로 5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상업지역 땅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같은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려면 공사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 자재를 보관할 것도 있어야 되고 크레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를 점령하고도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되어야 도로 점령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도로 점령 허가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사를 한다고 꼴랑 4m인 도로를 막아버리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공사 동선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환경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큰 규모의 공사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적은 다세대 빌라 정도를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다세대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때문에 그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m를 더 물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어야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원룸을 지을 때보다 땅이 11평 정도 더 사라지게 됩니다. 후퇴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그 공지 4평,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인한 공지 7평 해서 총 11평입니다. 평당 1000만원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원룸을 지어야 손해를 덜 보는데, 그 이유는 후퇴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m를 안 띄워도 되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만 띄우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상계층 이하의 다가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가구 원룸을 짓는 것도 공사 동선이 나오지 않아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평당 750만원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는 다가구 원룸을 지을 때 사업성은 나오는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건축사에게 가설계 의뢰하신 다음에 어떤 건물 지을지 그림 그리고 나서 건축 비용 감안하셔가지고 계산기 2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원룸 지을 때 옥상에 옥탑방 같은 거 지으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다주택자로 분류돼가지고 양도소득세 폭탄 나올 수 있습니다.